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제8장 투자 부동산과 생물자산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8장 첫 번째 강의가 이제 투자 부동산이었죠.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 중에 이제 생물자산, 살아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동물, 식물. 요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이제 생물자산이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이제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생물자산이라는 구분도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355쪽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류 제조에 사용할 양털을 얻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양을 키운다. 그 보면 되죠. 그 키우는 양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직물 사용에 공급이 되겠죠. 또 뭐 종이 제조에 필요한 펄프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기도 할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키우는 양 혹은 키우는 조림지의 나무와 같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바로 생물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동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농림어업 활동을 기업이 수행해야만 그 살아있는 동식물이 생물자산으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어업 활동은 또 뭔가? 책에도 있습니다만 3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농림어업 활동이란 판매를 위해서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요. 생물 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뭐 이렇게 어렵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농림어업 활동에는 목축이라든지 조림, 1년생이나 다년생 곡물을 재배한다든가 과수를 재배하고 농원을 경작하고 화훼 원예, 양식 이런 활동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활동을 농림어업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관리하지 않는 자원을 수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원양어 바닷속에 있는 참치 같은 걸 그냥 잡아 올립니다. 혹은 천연민 벌채 열대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갖고 갖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관리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바닷속의 참치나 천연잎에서 자라는 나무는 회사의 생물자산이 될 수가 없겠다 이런 겁니다. 한편 이 생물자산으로부터 얻은 수확물, 여기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생산물을 이제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양으로부터 얻은 양털이라든지 조림지에서부터 벌목하여 얻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확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키우는 사자나 기린, 코끼리 이런 것들은 생물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동식물이 생물자산으로 분류되려면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어떤 전환 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기린 이런 것들은 이를 키워서 새끼를 낳고 이를 일반인들한테 막 판매하는 게 주업이 아니잖아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관람 목적으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물원의 동물들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삼성물산에 합병이 된 에버랜드가 있는데요.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은 그 에버랜드 사업부가 따로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동식물은 모두 관람용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56페이지 중간을 보면은요. 양계 혹은 양계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림의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물자산이 이제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단위는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약 250억, 그죠? 여기 250억 정도가 되죠. 지금 이 생물자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259억은 생산용 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닭은 번식 목적으로 키우는 닭이 있을 거고요. 소비용 닭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죽여서 소비자한테 이제 먹을거리로 나가는 것이고, 생산용 생물자산이 이제 번식용으로 키우는 암탉과
우량, 수탁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여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요. 이제 생물자산도 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뭐 이런 자산의 어떤 인식을 봤는데요. 대체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생물자산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일단 이게 왜 들어갔을까?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과거에 한번 이제 넓은 어떤 들판에서 키우는 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목을 하는데 이 소가 딴 데로 막 가버립니다. 밤 사이에. 그럴 때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 내 소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립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법적인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동물, 뭐 엉덩이나 귀에다가 이제 낙인을 찍거나 뭐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해서 이제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내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그 회사의 생물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왜 이 생물 자산의 경우에는 앞서 뭐 투자 부동산 그 이전에 유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과 달리 공정 가치가 들어갔는가? 그거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표 2를 보면은요. 생물 자산은 최초로 인식할 때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이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매각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확물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자산으로부터 얻은 생산물이죠. 수확 시점에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일단 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정가치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제 원가 측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이렇게 삽입을 해놨다.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핵심이 될 텐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젖소를 새끼를 삽니다. 그러면은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유를 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림지에 묘목을 심습니다. 뭐 당장 크지는 않겠지만 5년, 10년 지나면서 얘가 점점 성장을 하여 드디어 벌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로 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적 변환입니다. 그러면은 생물적 변환에 따라서 기업이 지금 키우고 있는 젖소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는 경제적 효익,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공정가치 측정을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묘목을 10만 원짜리 묘목을 심었어. 근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나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 원가로 계속 측정을 한다면은 그 생물적 변환에 따른 가치 증분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수확물도 잠시 전에 봤습니다만 이 공정가치 측정이 핵심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표 2로 가보시면 자 생물자산 처음 인식할 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라는 거예요. 일단 순공정가치는 매각 부대 비용을 뺀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 인식 시점 말고 매 보고기간만 해도 생물적 변환에 따라서 가치 증분을 계속해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및 최초 인식 후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모두 다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수확물은
수확하는 그 시점에서만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 수확물을 얻으면서 그때 당기 손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낙농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젖소를 외부에서 일단 사겠죠? 그러면 일단은 현금 대 생물자산 젖소. 이때는 외부에서 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제 원가가 될 텐데, 이 원가라는 것은 그 당시 젖소의 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공정가치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젖소가 계속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즉 젖소가 성장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이거 1000에 샀는데 연도 말에 가보니까 이 젖소의 순공정 가치는 1500으로 늘었어. 1500. 그럼 500만큼 생물자산 평가이익, 그 다음에 생물자산 이렇게 분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생물자산 평가이익은 당기손익과목. 한편 이 어미 젖소가 만약에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은 새로운 생물자산이 탄생한 거 아니니까 그 새끼 젖소의 순공정 가치가 만약에 100이야. 그러면 100 이렇게 잡으면서 또 생물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자산의 경우에 이제 최초 인식 시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하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새끼를 낳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샀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급한 대가, 이게 공정가치죠. 뭐 그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자산이든 최초로 취득하는 그 시점에서는 지급한 대가, 즉 역사적 원가가 공정가치랑 같을 텐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의 괴리가 이제 벌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다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원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로 측정을 하되 상각도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자. 그리고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을 했다면 이후에는 원가 측정이 불가능하다. 즉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면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서만 예외를 두는 겁니다. 최초 인식을 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을 했는데 이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바꾸어 원가 측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서 생물자산의 인식 조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때 바로 이 원가가 공정가치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이제 원가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이 뒷부분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제 주식회사 하림에 키우는 닭으로 가보면은요, 생산용 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용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시 팔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생산용 생물자산, 즉 번식용으로 키우는 우량 씨암탉이나 수탉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매매되고 시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재 357페이지 상단에 있는 바와 같이 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손상차손은 더 이상 그 자산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감가상각을 하고 추가로 더 인식하는 비용이 손상차손인데요. 이제 중급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산용 생물자산을 왜 상각을 하나? 상각을 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번식용으로 키우는 닭이든 소든 돼지든 간에 결국은 생명이 다할 것 아닙니까? 언제고. 번식의 능력을 잃고요. 그래서 이제 상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자산을 다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지금 할인만 하더라도 생산용 생물자산은 원가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수확물은 수확하는 시점에서만 순공정가치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생물자산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원가로 측정은 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수확물이니까 수확하면서 이걸 당장 시장에 내다 판다면 얼마나 순수하게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젖소로부터 우유를 착유했어. 그러면 수확물 올라가면서 그거만큼 수확물 평가이익 당기손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우유 가공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유 빠지면서 이제 현금 혹은 뭐 매출채권 이런 계정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예제 하나 볼까요? 생물자산과 수확물 회계처리인데요. 갑회사는 약물을 생산하여 우유 가공회사에 약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1년도 4월 초에 양 100마리를 순공정 가치인 2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해서 사육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11월 말에 양털을 깎았다는 거죠. 그런데 수확한 양모의 순공정 가치는 15,000이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분개를 해볼까요? 4월 초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양을 샀대요. 그러면 생물자산 양 해서 2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금 나갔죠? 그 다음에 11월 30일에 양털을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수확물 순공정 가치 평가이익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즉시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15,000원에 즉시 납품하고 현금을 받았다 했죠. 자, 이제 12월 말입니다. 양 100마리의 순공정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19만 원이다. 지금 20만 원짜리인데 19만 원이니까 생물자산을 만 원만큼 다운을 시키고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데 왜 양의 순공정 가치가 줄었지? 줄어드는 것이 좀 더 리즈너블한 것이 지금 4월 봄에 사가지고 계속 키워서 양털이 북실북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말에 양털을 확 깎아버렸으니까 그 양의 어떤 순공정 가치는 양을 키우는 이유는 양털을 얻기 위한 건데 양털을 깎아버렸으니까 털이 없는 양은 아무래도 털 있는 양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저 중급회계 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포도나무, 고무나무 이런 것들은 생물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왜 그러냐면은 요 포도나무나 고무나무와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 기간에 거쳐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만 사용하다가 결국 폐기됩니다. 그리고 생물적 변환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이제 그 포도나무가 막 커져. 그럼 포도나무 자체의 가치가 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도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포도나무도 물론 내역연수가 있습니다. 뭐 무한정 계속 포도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포도를 따다가 더 이상 포도 수확이 안 되면은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마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기계장치하고 뭐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기 기준에서는 이런 포도나무나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생물자산이 아니라 유용자산으로 분류함을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3번. 주식회사 한국은 1년도 1월 1일에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2만에 샀대요. 내역연수 20년, 잔존가치는 없고요. 정액법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평가의 평가 손실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년도 말, 2년도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2200, 19300일 때 1년도, 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최초 인식금액은 2만 아닙니까? 1년도 말에 2200, 200만큼 평가이익 인식하죠.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 상각은 인식 안 하죠? 자, 19,300으로 그 다음 연도에는 떨어졌습니다. 900만큼 감소가 된 거 아니에요? 요거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건물을 20만 원에 취득하여 임대 목적의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투자부동산이고요. 이 건물의 내역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없다 했습니다. 건물의 공정가치가 19만 7천일 때 건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공정가치가 19만 7천 이렇게 했는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게 얼마가 되든 인식하면 안 되죠. 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평가이익은 공정가치 19만 7천과 감가상각비 인식 후 장보금액 이거 아니죠. 감가상각비는 인식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 3번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단기손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갑회사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1년도 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은 더 많이 보고된다 라고 했는데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은 20만 원의 최초 인식금에 기말이 19만 7천의 공정가치니까 3천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하겠죠. 반면에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20만 원에 취득한 건물, 내역뉴스 20년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10,000원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잖아요. 이 원가 모형이, 공정가치 모형이 비용을 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더 많이 보고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물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모두 생물자산이 된다고 설명하지 않았죠? 일단 생물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농림어업활동이란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전 생물자산으로 전환 목적으로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축이라든지 조림, 재배, 경작, 화훼원예, 양식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아쿠아리움에서 관람용으로 키우는 희귀 열대어, 이거는 회사가 판매 목적이나 뭐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 전환 목적이 아니라 아쿠아리움의 주요 영업활동이 관람객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유형자산입니다. 양계장에서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키우는 닭, 요거는 생물자산이 맞죠. 그 주석에서 보여준 주식회사 할인만 하더라도 생산용 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 이렇게 이제 닭 키우는 닭을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키우는 닭, 이게 이제 소비용 생물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양어업 활동으로 잡은 참치, 원양어업은 양식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생물자산이 아니고 이 잡은 참치는 곧 가공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지공종에 투입하기 위해서 천연님을 벌채해서 얻은 나무, 천연님 벌채가 아니라 내가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막 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생물자산입니다.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하니까. 근데 이미 천연님이 있고 이걸 뚝뚝 잘라서 내가 이 제지공종에 투입하기 위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원재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게 농림어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일단 생물자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경비업체가 키우는 개가 있어. 경비견. 이거는 뭘까요? 이 경비견도 뭔가 판매 목적이라든지 수확물이나 추가적 생물자산의 전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비업을 위해서 갖고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다 생물자산은 아닙니다. 6번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이제 옳은 걸 고르는 건데요. 생물자산 최초 인식 금액은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 금액이다. 옳죠? 이건? 자, 두 번째 거 생물자산은 취득한 후에 원가와 순공정 가치 중 한 가지 측정. 이 취득 후가 아니죠. 취득 시점에서 순공정 가치 측정을 하되 잘 모르겠으면 원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취득 후에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서만 순공정 가치 측정을 하죠. 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확물은 수확하고 나서 바로 팔아버리든지 뭐 가공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매 보고기간 말 순공정 가치 측정은 적합지 않습니다. 생물자산의 순공정 가치 변동은 OCI로 인식한다 아니죠. 당기순이익 과목으로 인식한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 했던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고자산보다는 회계 처리가 좀 단순했죠?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요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